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마지막 주 금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최근 집단 식중독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름철 많이 발생하던 식중독이 봄철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네, 부산에서 이번 달에만 집단 식중독 환자가 190명이나 나왔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입니다. 어제 이 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의심 증상자 57명 가운데 47명이 식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집단 식중독이 학교 급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집단 식중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다른 중학교에서 11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이달 초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36명의 식중독 환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7명 이상 동시에 식중독에 걸리면 집단 식중독으로 분류하는데 4월 기준 지난해 1건이던 것이 올해는 벌써 6건입니다. 환자 수만 190명에 달합니다. 조기 인지가 중요한데 특히 집단시설 중에 학교 아픈 아이들 중에 공통 섭취력이 있는 아이들 신고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고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세균성 식중독 감염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봄철 식중독은 주로 열에 강한 황색 포도상 구균이나 퍼플인젠스 식중독균, 또 겨울부터 봄철까지 영향을 주는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노로바이러스나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리젠스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균은 특히 잠재된 그런 휴먼 상태로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 독성을 나타내게 되고 구토나 복통, 발열, 설사 같은 증상이. 전문가들은 조리된 음식은 빨리 섭취하거나 5도 이하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고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부산 경남에는 빈집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소유권 때문에 이제껏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컸습니다.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놔 주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청학동의 한 단독 주택입니다. 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 5년 넘게 방치된 빈집입니다. 내부엔 누군가 버린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 부산 원도심 지역에서 특히 빈집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2019년 2천여 호에 불과했는데 불과 4년 만에 4천여 개로 급증했습니다. 소유권이 있다 보니 관할 지자체에선 관리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일선 구군이 빈집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철거비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 대신 부산 중구는 빈집을 수요자에게 중개하는 정책을 전국에서 처음 추진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빈집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 구 안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서 중구로 많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 지자체가 기금을 모아 빈집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영도구는 정비를 마친 뒤 주민 편의시설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3년 뒤에 돌려줘야 된다는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보시다시피 그냥 콘크리트로만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이 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영도구에 땅이 없는 선이. 경남은 지난해 빈집이 1만여 가구에 달하는데 9천여 가구가 농어촌에 집중됐습니다. 경남도는 5개 시군이 농촌공간 정비 사업으로 494억 원을 투입하는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노력이 결실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농촌 지역 중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남 하동구는 컴팩트 매력 도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구조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도시의 기능과 구조를 압축시켜서 소멸을 막겠다는 계획인데 자세한 내용을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소멸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50년 뒤 인구 100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그 대책이 시급합니다. 경남 하동구는 그 대안으로 컴팩트 도시라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부산 경남에선 처음 제시된 도시 형태로 압축형 도시를 말합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공공시설과 문화금융시설을 특정 지역으로 합치는 도시구조입니다. 도시에 필요한 주거, 의료, 쇼핑, 교육, 문화, 향유의 그런 기회를 작은 공간에 집약시켜서 보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모든 행정 서비스와 문화 복지 시설을 누릴 수 있는 컴팩트 도시 성공을 위해 하동군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미래도시 포럼을 열었습니다. 기존 면 단위로 구성된 행정을 세 곳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컴팩트 도시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이 거점 지역에 행정복합 타운 등을 마련할 예정인데 군은 하동의 특색이 반영된 도시계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동이 갖고 있는 부분을 잘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이나 또는 전시형 이런 것보다는 자연 환경과 어울리는 그 컴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압축 도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혼잡과 환경 파괴 등 다양한 부작용을 극복하는 방안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들 면 단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또 자식을 키워내고 있는 그런 가족들의 삶이 힘들어지지 않게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이미 일본의 많은 소멸위기 지역들이 컴팩트 도시를 도입한 만큼 선례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성패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지역 곳곳에는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지가 많은데요. 공유재산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되면서 부산시가 공공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6,100제곱미터 부산 밀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입니다.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알짜 금싸라기 시유지입니다. 하지만 2001년 매매 계약이 해지된 뒤 22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어린이 교육 문화 복합센터, 2019년에는 밀락 119 센터 건립도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유재산을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제 20여 년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채 아무런 무계획 무대책으로 방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해운대 백병원 인근 자동차 정류장 13,000제곱미터도 26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다대 소각장도 지난 2013년 운영 중단 이후 1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유효부지별 입지와 특색을 살려 민간 매각을 통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옛 청구마트 부지는 문화관광시설, 해운대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의료시설, 다대 소각장은 하이엔드급 호텔 등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컨텐츠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만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어서 민간 개발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소규모 산업 현장들도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적절한 예방법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산업안전관리 플랫폼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렛츠고 스타트업, 오늘은 지역 ICT 분야 선도 기업인 일주 GNS를 김건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임직원이 30명도 안 되는 스테인리스 가공 전문 업체입니다. 작업 시작 전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일상적인 안전점검 사항들을 직접 확인합니다. 작업을 하다가도 위험 요소가 확인되면 스마트폰으로 보고합니다. 제보된 위험 요인은 안전관리자가 수시로 확인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그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지역의 한 ICT 전문 기업이 개발한 스마트 산업 안전관리 플랫폼 활용 현장입니다. 대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안전관리 예방 체계 마련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관리자들의 몫인 것 같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앱에다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린 직원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올리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런 여러 가지 안전점검 대장에 수기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게 되면
실시간 내용들이 확인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내용들이 저장됩니다.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상 일상적인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안전관리를 이만큼 노력을 했다는 증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좀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도 높은 활용도가 기대됩니다. 때문에 부산시 역시 관련 플랫폼 공급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업 생산관리 시스템 개발로 시작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까지 영역을 넓혀온 지역 대표 ICT 기업인 일주 GNS. 산업 안전 분야에서도 IT 솔루션 개발의 전문성을 녹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ESG 아닌가. 그중에서 특히 저희가 가장 접근이 쉬운 부분이 에너지와 안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을 타겟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더 목표를 그쪽으로 지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부산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오는 2028학년도부터 치과대학으로 바뀝니다. 다만 매년 졸업 인원 80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학제 전환 시점 2년 전인 2026학년도부터 6년 과정의 치과대학 신입생 80명을 뽑기 시작합니다. 대신 7년 과정인 학석사 통합과정 모집 인원 40명은 내년부터 선발하지 않고 4년 과정의 석사과정 40명도 2027학년도까지만 뽑습니다. 우순경 총기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추모 행사가 사건이 벌어진 지 42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유족과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령제는 제례와 헌화, 추모사, 추모 공연 순으로 마련됐습니다. 우순경 사건은 지난 1982년 4월 26일 의령경찰서 소속 우범곤 순경이 총기로 주민 56명을 살해하고 3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병에 걸린 채 쇼에 투입된 돌고래 2마리가 죽은 것과 관련해 거제 시월드 관계자들을 동물원 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환경단체의 고발장을 바탕으로 법률 위반 행위들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월 돌고래 폐사 이후 수온 관리와 위생 등 개선 사항을 담은 공문을 거제 시월드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 설계 기업이면서 다양한 인문 예술 후원 활동도 펼치는 상지 건축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예술 세계를 구축해온 지역 대표 작가 6명의 작품 120여 점이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 남항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남항 재창조 프로젝트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이번 주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부산의 한낮 기온은 24도, 밀양은 30도 선까지 치솟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4도에서 8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또 자외선도 무척 강하니까요. 자외선 차단 꼼꼼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 남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서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은 12도, 함안은 9도 선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7도, 거제 26도, 창녕은 2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4도, 양산은 12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양산 28도, 김해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이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수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